여러분들의 자녀였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모 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게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제 좋네요. 애들 키우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그렇지만 이제 테스형의 제안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아주 신박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알려주세요.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출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교육도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네. 콩콩파파 사이언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특별한 자각이나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자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아이들이 장점, 단점 다 배운다는 거예요. 핵심은 단점은 학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단점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각 없이 행동하면 부모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건 정말 과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쁜 점이 나는 이게 나쁜 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그게 자식한테 학습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짜증을 잘 내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평소처럼 짜증 내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짜증을 내면서 키우면 제가 보기에 자식은 그냥 짜증 잘 내는 애로 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내가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인지를 하고 그때까지 알아차려서 휘수를 줄여요. 예를 들면 3번 짜증을 내는 분이 2번 내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3번 중에 2번을 줄이면 진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짜증 낼 거를 2번만 낸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 자식은 부모보다 훨씬 짜증을 덜 내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장점은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점은 그냥 가만 놔둬도 저절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우선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내 단점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지 모르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가령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다 보면 거기 아빠들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아빠들.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자기가 학대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개선의 기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콩콩팥팥 사이언스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자녀들도 결혼하면 똑같이 또 자기 자식들한테 학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애들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막 이제 좀 때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훈육은 효과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의식적으로 콩콩팥팥을 타파하라.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부모가 올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은 사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막 공부해가지고 애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올바르게 살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낸다면은 그게 거의 교육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제가 부부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싸움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실 정서가 많이 불안하고,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자신들은 싸우면서 애들한테 싸우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좋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제가 자아실현을 애들한테 손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들은, 자아실현은 저런 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대로 애들한테 갑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애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애들도 부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이 되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서 주체적으로 사는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애들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 많이 봐요. 야, 점수가 이게 뭐냐? 네가 뭐 공부를 하는 거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귀하다. 이런 느낌을 끊임없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뭐 자존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의하는 자존감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존감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려면요, 뭔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남들도 그거를 칭찬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 효용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뭔가 남보다 잘하는 거를 발굴해서 알려주시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무엇인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자, 네 번째는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코칭에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늙어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주변에 보면 자식이 밥벌이를 못하면요, 부모는 정말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할 때 애들의 적성은 무엇이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코칭을 굉장히 심도 깊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안타까운 사람들, 전형적인 사람들, 이거 엘리트들도 이런 분들 많아요. 애들 보고 아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가 잘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다 적성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사실 답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 뭐 명문대가도 마찬가지고 입학하는 순간 목표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기업 입사해도 입사하자마자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후회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후회를 없게 만들려면 부모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자식에 대한 지식적인 코칭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씨 있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고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프로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양발을 잘 쓰는 것,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는 보통 사람은 코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은 알아서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코칭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부모 코칭이 정말 중요하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혼자서 헤쳐나간다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부모의 코칭이 있다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손흥민 씨가 만약에 제 아이였으면 재능 발현도 못하고 묻혀버렸을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막 읽어줬어요. 근데 뭐 핵심은 뭐 고맙고 사랑하고 뭐 나중에 효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야 그건 좋은데 나중에 아빠한테 효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사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낳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낳기 때문에 제가 독립적인 자아로 성인으로 잘 키워야 되는 의무는 저한테 있지만 애들이 저한테 효도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너무 바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라는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몇 가지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저절로 찾아갑니다.